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라이브를 제가 녹화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녹화가 좀 엉뚱하게 돼서 올리지 않아서 그것까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이번 주 27일날 금통일을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이나 경기 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27일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에 육박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가 연준하고 다른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 인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 제시해주는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시황은 세 가지입니다. 뭐 뉴욕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이것도 그날 거의 다 했던 얘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새벽에 미국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 다우만 상승을 했어요. 다우만. 나스닥은 하락했죠.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 영향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24시간 열리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 장중할 때 4천만 원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아마 저점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제법 될 것 같은데 저점 매수로 보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하게 된 것은 도치코인의 아버지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말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말실수 많이 했고 그 중에서 뭐 도치코인 뭐 사기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주워 담기 위해서 우리는 팔지 않았네 뭐 별 얘기 다 했지만 어떻게 되면 결국은 내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환에 해당되는 미국이 1만 달러 거래에 대해서만큼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눈에 탁 나왔죠. 뉴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엄벌을 쳐야겠다고 류어 부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30%를 더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사실 가상화폐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오직 하면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서 그걸 따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뭐 환차익 보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G2에서 규제가 들어가면 더 이상 가상화폐가 보빌 언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점 매수 기회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쁘지 않겠다. 뭐 돈나무원이라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50만 불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인정하지 않는 화폐가 전 세계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이라든 것은 그 기업의 어떤 노력과 생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그 비트코인 자체에는 생산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시장을 상당히 좀 흔들 수 있지 않나.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투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30 세대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투심이 흔들리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심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위험자산에도 그 영향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미 제조업 지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60에서 61.5로 올랐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경기 과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좋게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진 거는 경기 과열 쪽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 흔들리고는 과정이지만 그 흔들리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진 않았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미국에서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증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 28%까지 21%거든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감세를 해서 21% 내려놨는데 28% 올리겠다.
고소득자 100만 불 이상, 연소득 100만 불 이상은 43.4%의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중에 하나 뭐 4조 달러 그 인프라 투자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 증세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하고 증세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마 또 어떤 걸로 바꿀지 모르겠지만 뭐 악재로 호재로 바꿨던 미국이니까 이걸 또 호재로 둔갑시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재의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다우만 0.3% 올랐고요. 다 내렸어요. 지금 시간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월봉상으로 이 추세 맨 끝에 거를 윗골에 맞았고 주봉상으로는 5일선 5주선, 그러니까 5주선을 지지하고 끝났는데 그 아래 꼬리가 두 번 다 생기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력이 있느냐라는 어떤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한번 보시면 나스닥은 양봉이 나왔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지지력이 생겼고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전체 그림은 현재 쌍봉인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겠죠. 양봉을 위쪽으로 세우느냐, 다시 음봉으로 양봉을 메워버릴 거냐.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흐름이나 뭐 증세 얘기 뭐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는 사실 미국을 끌어갈 만한 호재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은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호재의 중심은 항상 두 가지 아니었나요? 두세 가지. 첫 번째는 뭐 감세, 두 번째는 양적 완화, 그렇죠? 세 번째는 실적. 근데 실적을 시장에 반영을 거의 안 했어요. 아시겠지만 실적 장세 바라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반영 거의 안 했어요. 올해 실적 좋아도 주가가 밀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다. 뭐 이런 생각 해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 주가를 끌어갈 만한 호재가 악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외국인이 셀 코리아 중입니다. 그러니까 셀 코리아 중인데 5월에만 9조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5월만 9조인데 1월부터 5월까지가 얼마나 팔았는지 아십니까? 16조 정도가 팔았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가. 누계 기관 누계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1월 1일부터 21일까지 16조 7천억을 팔았어요. 작년에 외국인 전체 매도가요 24조. 그러면 그 대비로 이제 8조 정도 뭐 더 팔면 그 작년 똔똔이 되는 겁니다.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러면 지금 벌써 작년에 비해서 70% 이상 팔은 거죠. 왜 이렇게 팔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특히 그 중에서 이 16조의 절반은 또 일주일 만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매도 압력이 거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어떤 공매도다. 공매도 때문에 그런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매도라도 이렇게 몰빵 쳐서 매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지금 이 선물도 6조 정도 되지만 이게 12월 28일 기준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12월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이거래밖에 차이가 나는데 7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폭탄 투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거예요. 코스피 더 오른다. 증권가 3,700까지 제시.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뭐 올라간다면 3,808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 이유는 뭐냐면 기업 이익하고 펀더멘털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난번에 이 기관들이 산다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거 때문에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몰려왔습니다. 3,700 간다? 그러려면 꼭 걸쳐갈 길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걸쳐갈 자리가 있으면 3,266 넘어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어저께 댓글을 우연찮게 보게 되는데 왜 3,266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3,266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일단 첫 번째 주가가 오르면 고점을 돌파해야지만이 새로운 고가를 간다. 이게 기본 정석이잖아요. 37. 그리고 기술적으로 딴 데는 여기는 다 윗골이 많지만 여기는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슈팅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팅 자리가 돌파돼야 진짜인 거죠. 여기가 돌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슈팅 자리를 돌파하는 게 싸움인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3,266이 돌파되지 않으면 3,700은 없다. 물론 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
못 간다고 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나오길래 이거 혹시 지난주 그 지난주에 기관들이 산 이유 중에 하나인가? 그들은 시장을 좋게 봐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뉴스였다. 왜냐? 기관들이 살 만한 뉴스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 해서 뭐 계속 누적 사진 않았어요. 중간에 다 팔아버리고 또 사고 그러는데 어쨌든 매수 기조를 자꾸 유지하려는 그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으니 그걸 찾으려다 보니까 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걸 가격에서는 제가 제시한 3266 돌파되지 않으면 3700은 어림없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3700이 아니라 3800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주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승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7일 날 이번 주 27일에 금통이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